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평가 이제 선택과목 미적분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번 문제입니다. 수열의 극한에 대한 문제인데요. 공비가 큰 거를 분모가 커지도록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2의 n제곱을 곱해준다 하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2의 n제곱 분의 2n제곱 나눠줬으니까 1 플러스 3분의 2의 n제곱 곱하기 3분의 1이 있다고 생각하면 얘네들이 전부 0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극한값 2가 되면서 23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문제입니다. 음함수 미분법이죠. 음함수 미분법에서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길이를 구하자 했으니까 미분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코사인 2y에 2dy dx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dy dx를 바로 구해줘 좋고, 또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기울기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x에다가는 1 대입하고 y에다가 2분의 파이 대입을 해주면 되니까 여기 사인 파이 플러스 1 곱하기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는 2 곱하기 m 플러스 3은 0인 거고, 사인 파이가 0이 되니까 m의 값이 2분의 3이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급수가 2로 수렴하고 있다. 급수의 합이. 그러면 알고 있는 건 급수가 수렴하고 있으면 수열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한다. AN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3분의 3n제곱 플러스 1분의 3n제곱 마이너스 n 요 극한 값이 0으로 수렴한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뒤에 있는 친구가 2분의 3으로 수렴하고 있는 걸 알기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이 2분의 3으로 수렴한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가까이 수렴하고 있는 극한 값이니까 저 친구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의 제곱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2an이 되니까 4분의 9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12에다가 9니까 21, 4분의 21 나오면서 정답 3번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문제입니다. 양수 t에 대해서 곡선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 두 직선이 y는 t와 y는 ot랑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얘기하고, 점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라 얘기할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s라 얘기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좌표를 찾아봅시다. y좌표가 bt인 거니까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5t가 되도록 하는 애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2의 x제곱이 5t 플러스 1이니까 x제곱은 ln 1 플러스 5t가 되겠죠. 그러면은 루트 2의 ln 1 플러스 5t가 x좌표가 되겠고, a점은 그럼 똑같이 찾는다 생각하면 y좌표 t가 되니까 루트 ln 1 플러스 t가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라고 얘기하는 건 BC를 밑변으로 두면은 여기서부터 수선의 발, 즉 A와 B점의 X좌표의 차이가 높이가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ST라고 얘기하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5T 곱하기 루트 ln 1 플러스 5T 마이너스 루트 ln 1 플러스 T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리미트 t가 0에 우극한을 할 때 t 루트 t 분의 st를 묻는 거니까 리미트 t가 0에 우극한을 할 때 2분의 5 숫자 내주고 t는 한번 약분됐다 치면 결국 루트 t분의 루트 ln 1 플러스 5t 마이너스 루트 ln 1 플러스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각각 극한을 보내준다 치면 2분의 5에 가로 열고 루트 t분의 ln 1 플러스 5t 마이너스 루트 t분의 ln 1 플러스 t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극한값 구해주면 안에 게 루트 5가 나오기니까 얘는 2분의 5에 루트 5
마이너스 1이라고 되겠구나 라는 거. 그래서 극한값 구해주면 답 구해주면 2번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입니다. 상수 A, 1보다 큰 A에 대하여 A와 실수 T에 대하여 곡선 Y는 AT의 위의 점 A에서의 접선을 L을 얘기하고 A를 지나고 직선 L의 수직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선분의 길이의 B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차근차근히 구해볼게요. A점이 T, AT이고요. 그 다음에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접선의 길기를 K라고 한번 더 볼게요. 물론 K 구할 수 있어요. F'T를 의미하게 되는 거니까 ln A의 A의 T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편의상 K라 두면 아까 얘기했듯이 접선에 수직이면서 A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마이너스 K분의 1에 X-T 플러스 A의 T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점의 좌표를 찾아주면 B점은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다 보니까 Y에다 0 넣어서 정리를 하게 되겠죠. 그럼 Y에다 0 넣어서 정리하게 되면 T 플러스 A의 T제곱에 K를 곱한 값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B 직선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루트 A의 T 곱하기 K 여기에 전체제곱 플러스 A의 T제곱 A의 T제곱의 전체제곱 되니까 A의 T제곱 나가면 1 플러스 K제곱이 남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C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0, 멍식이 조직선이랑 만나는 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K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C점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K면 물론 K가 양수, 음수에 따라서 이게 이게 방향이 바뀌겠지만 만약에 기울기가 M인 직선에 따라서 군다면은 여기가 T, X축 방향을 T만큼 움직이면 Y축이 MT만큼 움직인 거니까 요 선분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T는 나가면서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알겠죠? 여기서 보면 계속 AC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X좌표가 T니까 거기에다가 그럼 기울기의 전체 제곱이다라고 나가면 되니까 K의 제곱분의 1 플러스 1로 계산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K 제곱을 묶어서 통분해서 정리해주면 K분의 T의 루트 1 플러스 K 제곱이라고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AB 선분의 길이분의 AC 선분의 길이 요게 최대값이 1이다. T가 1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구해볼게요. AB분의 AC라고 얘기하는 건 A의 T제곱에 1 플러스 K제곱 그 다음에 K분의 T 루트 1 플러스 K제곱 나오니까 날라가면서 K값만 조금 정리해주면 되겠죠. K는 위에 우리 구해놓은 것처럼 ln A의 2T제곱 분의 T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ln A분의 1 있고 T에 A의 마이너스 2T제곱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뒤에 있는 이 친구를 센 편의상 GT라 얘기할 때 앞에는 ln A라고 얘기하는 건 어차피 상수니까 뒤에 있는 T A의 마이너스 2T제곱 요게 최대가 되도록 하는 값이 1이구나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G'T를 구해주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 ln A의 마이너스 2T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의 마이너스 2T제곱 묶어내면 1 마이너스 2T ln A 하게 되는 것이고 요거는 항상 양수니까 요 친구에 의해서 대소관계 증감이 결정날 것이다. 부호가 결정나면서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 ln A니까 내려가는 친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증감이 이렇게 바뀌는 거고 지금 여기가 1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결국 1-2t ln a는 0 하는 값이 1이 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t의 값이 2 ln a분의 1 나오는데 이 값이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ln a가 2분의 1인 거니까 a 값은 루트 2구나 라고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27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요. 실수 t에 대하여 fx는 a를 만족시키는 x의 최소값을 gt라고 얘기하고 gt라는 함수가 t는 12에서만 불연속이라고 하고는 그 다음에 뭐 저렇게 주어졌습니다 라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의미를 잠깐 다시 보면 이 방정식이 어떻게 보면은 실근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gt라고 얘기할 거라는 건데, 우리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꾸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죠. 뭐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t라는 직선이죠. 또는 직선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함수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죠. 상수함수. 어쨌든 이 상수함수의 그래프 또는 직선과 y는 fx라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결국은 만족시키는 x가 될 건데, 교점의 x좌표 중에서 최소값을 GT라고 얘기한다, 이런 상황이죠.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y는 fx의 그래프랑 y는 t라는 직선이 만나는 점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점의 좌표를 GT라고 얘기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얘기는. 그러면 만난 점을 얘기하려는데 이 그래프는 이제 t의 값에 따라서 움직이는 형태의 직선, 위로 점점점 y축 방향으로 위로 점점 올라가는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y는 f라고 하는 요 함수를 잘 그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쌤은 편의상 요 위에 있는 함수를 hx,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함수는 g까지도 써서 더 쓸 게 없어서 px라고 조금 쓰도록 하겠습니다. px는 그럼 잘 보면 뭐냐 했더니 여기 앞에 거 잘 봐야 돼요. 여기는 x들이 없으니까 얘는 그냥 상수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여기 x가 있는 거니까 px라고 하는 친구는 직선이구나 라는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직선. 기울기가 2의 2a제곱인, 그 다음엔 a, 4, 2의 a제곱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hx는 2차 함수랑 2의 x가 곱해져 있는 함수니까 그래프를 좀 판단해 보기 위해서 미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hx라고 하는 게 다시 적어보면 x-a-2의 제곱 2의 x제곱이었고, h'x라고 하는 친구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x-a-2의 제곱 2의 x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고, x-a-2의 x제곱을 묶어내면 2 플러스 x-a-2만 남으니까 결국은 x-a 2의 2의 x제곱이고, 요건 h 프라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니까 프라임의 부호, 도함수의 부호 바탕으로 증가감소를 판단해 보려고 하는데, 2라고 하는 친구는 어차피 양수니까 앞에 있는 친구로만 부호를 판단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x축으로 생각해 보면 a와 a 플러스 2에서 교점이 생기는 2차 함수가 앞에 있는 거고, 도함수의 부호는 그러면 a와 a 플러스 2를 기준으로 양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래프는 증가, 감소, 증가 형태를 가질 거구나. 요게 h의 그래프 모양이겠구나 라 생각하면 될 거고요. 거기다가 잘 보면 2의 x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이 친구가 0을 향해 가는 거고, 얘는 어쨌든 다른 값을 가지는 건데 얘가 훨씬 더 0에 가까이 가는 형태, L로 가까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은, h의 그래프의 모양을 한번 그려봅시다. h의 그래프 모양은 여기 x축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여기가 여기가 a 플러스 2, 여기가 x축이라 얘기하고, 그럼 극대극소 값도 찾으면 ha의 값을 먼저 구하면, ha의 값을 구한 다음에 여기 a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2의 a제곱 되는구나 라는 거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2의 a제곱이니까 양수일 거니까 a에서는 양수 함수 값을 가지는 걔를 극대값으로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a, 4의 2의 a제곱, 그 다음에 a 플러스 2는 0이네요. 요 점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이 왼쪽으로 가고 있으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에 가까워진 형태의 함수여야 되니까 요렇게, 그 다음에 접하고는 마이너스 2x 때문에 끊임없이 증가하는 모양, 무한대로 가는 형태의 그래프, 요게 hx의 그래프, 이 검정색이 hx의 그래프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px는 아까 쌤이 얘기했었는데 기억하는가 모르겠어요. 다시 가까이서 보면 직선인데 기울기가 2의 2a 제곱이니까 기울기가 양수이면서 a, 4, 2의 a 제곱 이라는 점은 지나는 직선인데, 아까 여기서 보니까 그 점이 어디, 이
우리 hx의 극대점이 a,4,2의 a제곱이니까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결국은 px의 그래프구나. 그것도 길이가 양수인 직선, 대략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건 결국은 hx라고 하는 그래프는 a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직선을 따라가는 거니까 hx의 그래프는 이렇게 직선을 따라오다가 a점을 기준으로는 hx라고 얘기했던 아까 지수함수 있는 이 형태의 그래프가 따라오는 요 함수가 결국 y는 hx의 그래프구나 라는 걸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나는 gt라고 하는 함수를 판단해 보려 했더니 아까 gt는 뭐였냐 했더니 이 함수와 y는 t랑의 교점 중에서 왼쪽에 있는 점을 gt라고 얘기한다 했어요. 그러면 t가 음수일 때 그냥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gt는 여기야 이렇게 되는 거고, 0일 때는 두 점이 생기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왼쪽에 있는 얘가 g0이야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서 여기 만나는 점 왼쪽 gt야 이렇게 되다가 결국 계속 이렇게 왼쪽에서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점이 특이하냐 했더니 이 극대점, 즉 4, 2의 a제곱일 때까지는 이 왼쪽 직선에 있는 애들 점을 읽어줘야 되는 거죠. 왜? 걔네가 더 작은 값일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것보다 위로 가면 이젠 더 이상 직선이랑 만나지 않으니까 h랑 만나는 점을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gt는 뭐 수식적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딜 기준으로 t가 4, 2의 a제곱을 기준으로는 px라는 직선과 만나는 점, pt 해가지고 y 값이 t가 되도록 하는 함수 값이어야 되니까 역함수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그 다음엔 t가 4, 2의 a제곱보다 클 때는 h 인버스 t, 요것을 함수값으로 갖는 거구나 라는 걸 봐주면 되겠습니다. 요게 그래도 pt, ht, 인버스 t 이렇게 따라가는 게 gt구나 라는 걸 보고, gt라는 친구가 t는 2에서 불연속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4, 2의 a제곱, 여기가 불연속점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아까 봤을 때도 극대점일 때까지는 왼쪽에 있는 직선들 따라가는 거니까 함수값이 gt라는 것도 이 직선의 역함수 모양을 따라가고 있었으니까 이쁘게 나타나고 있는 직선 모양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가 이 지점을 기준으로는 역함수, 이 h의 역함수를 따라가는 모양이 gt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두 개 함수가 갈라지는 모양이니까 불연속이 되려면 딱 요 갈라지는 요 지점일 수밖에 없겠네 라는 거 봐주면 되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2의 a제곱의 값이 3이구나 라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도 먼저 찾을 수 있구나 라는 거, ln 3이라는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g 인버스 f a 플러스 2 이런 것부터 구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a 플러스 2는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0이다 보니까 h0의 값을 구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될 거고요. 그 중에서도 4, 2의 a제곱이 아까 12가 됐었죠. 이게 1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g'0라고 하는 친구는 왼쪽에 있는 이 직선의 미분계수, 이 직선의 역함수의 미분계수를 읽어주는 거가 될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직선의 역함수는 결국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p 인버스 요것에 미분하고 거기다가 0을 대입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우리는 역함수 미분법에 의하면 p 인버스 그러면은 p 인버스 0 분의 1 요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될까요? 근데 문제에서는 요 친구가 직선이니까, 여기 직선이니까 결국은 f 여기 안에 있는 값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p라는 함수는 직선이니까 결국 미분계수가 2의 2a제곱으로 나타날 거니까 먼저 분자에 들어갈 g'(f) a 플러스 2의 값은 9분의 2구나 라는 걸 먼저 찾아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g'(f) a 플러스 6의 값인 거죠. 쌤은 그래도 그냥 넣어볼게요. f a 플러스 6이라고 하는 값은 여기다가 a 플러스 6을 넣는 거니까 4의 제곱 16, 2의 a 플러스 6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될까요? 그러면서도 2의 a제곱은 우리가 3인 걸 알고 있으니까 16 곱하기 3 곱하기 2의 6제곱, 즉 48, 2의 6제곱인 거니까 얘는 어차피 12보다 큰 값이라는 것도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h 인버스를 미분한 데에다가 48, 2의 6제곱 요걸 대입하는 상황이겠구나 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 갈게요. 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H 인버스 48E의 6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분의 1가 되는 거고, 근데 HX의 특징은 어차피 F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F랑 똑같은 모양이 나올 거니까 A 플러스 6분의 1 요게 그대로 나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요게 F랑 똑같을 거니까 여기가 아까 봤듯이 F에 A 플러스 6인 건데 요게 어차피 HA 플러스 6이랑 같은 소린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여기 그대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HX 우리 아까 미분한 게 여기 있었죠? 여기 H 프라임 A 플러스 6이라고 하는 값은 6 곱하기 4 곱하기 2의 6제곱이 되는 거죠. A 플러스 6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24, 그 다음에 2의 6제곱, 2의 a제곱이 3이니까 여기 3의 2의 6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할게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얘가 분모, 그 다음에 9분의 1이 분자였던 거죠. 그러면은 그대로 들어가면 여기가 분의 1이죠. 그러니까 9분의 1 곱하기 얘는 24 곱하기 3 곱하기 2의 6제곱이 들어가는구나. 요게 우리 답이 되겠죠. 답. 그러면 3한번 약분 3한번 약분하니까 8, 2의 6제곱이 남는구나 라고 하면서 정답은 4번이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작년 수능에도 역함수 해석하는 문제가 27번에서 나왔었거든요. 27번 해주고 작년 27번이 사실 미적분 문제 중에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사실 작년 수능 특강 레벨 3 문제에 나왔었던 문제여가지고 근데 그게 조금 쉽게 27번을 출제되는 거 보고 그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역함수 관련한 해석 문제가 역함수 미분법 관련한 문제가 이렇게 녹아져서 또 나오기도 했구나라는 거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작년 수능에 이어서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도 28번 위치하는 문제가 조금 난이도 있게 출제되었다는 거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은 한번 참고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주고 꼭 번호 순이 아닐 수 있구나라는 거 자꾸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28번 안 풀린다고 29, 30번은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29번이 훨씬 쉬울 수도 있으니까 28번 어려우면 29번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문제를 풀 때 항상 못 풀었다, 큰일 났다, 망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음 문제 풀고 다시 차근차근히 생각하자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8번의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ln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 라고 주어졌고 요 두 양수 c d에 대하여 이렇게 주어졌다 하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쌤도 이 문제를 보고는 맨 처음에 조금 당황을 했어요. 왜냐면 문자가 3개인데 이렇게밖에 정보가 안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솔직하게 쌤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조금 당황했던 문제긴 해요, 쌤도. 근데 사실 미분 가능하다, 그 다음에는 구간이 주어졌다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다들 이렇게 쓰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극한값 C 같아야 돼. 마이너스 F, B 마이너스 C, 콤마, 그 다음 미분계수 같아야 돼. F 프라임 B, 그 다음에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F 프라임 B 마이너스 C, 이게 돼야겠네. 이렇게 하는 순간 문자가 너무 많은데 해서 이 문제는 못 푸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을 조금 쌤도 당황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문제를 좀 자세히 좀 보면요. x가 b보다 큰 범위에선 fx인데요. x가 b보다 작은 범위에선 요 친구 식을 잘 봐야 되는데 요 식을 잘 보면 특징은 c만큼 평행 이동했고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부호가 바뀌었다. 즉 X축 대칭으로 그래프를 그렸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시 이게 중요한 멘트예요. X축 대칭으로 그래프를 그렸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미분 계수가 같으려면 얘는 부호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평행 이동한 다음에 뒤집어 올린 거니까 평행 이동해서 뒤집어 올린 거니까 미분계수에서 부호가 분명히 변화하고 있을 건데 그 B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미분해보면 되게 특이한 특징이 보여요. F'X를 미분해보면요.
f'x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분의 2x가 되고, 얘를 결국 통분해서 정리해주게 되면요, x 플러스 1분의 x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에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x가 남게 되죠. 그래서 얘를 또 정리하게 되면 x제곱 묶어내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엔 플러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나오게 되죠. 분자에 x제곱 플러스 1 남으면서 플러스 2 날라고 x 한 번 더 묶어내면 x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x제곱 플러스 1,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 특징은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다는 게 특징이죠.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는데 미분계수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뒤집어 올렸을 때는 같아지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보면 여기도,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f'b랑 마이너스 f'b-c랑 같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미분계수가 부호가 달라질 수는 없어. 다 양수여야 돼, 얘네는. 즉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인데 마이너스를 붙였는데 같아질 수 있다는 건 결국은 둘 다 0이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즉 f'b가 0이어야 되고요, f'b-c도 0이어야 돼가 된다는 거죠. 그럼 가능한 방법은 b가 1이고 c도 1이면 되겠죠. b와 c가 1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먼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나요? 그러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럼 여기서의 미분, 아까 함수값이 b, 그 다음엔 마이너스 f b-c였는데 요 값이 0이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f0과 f1 요 값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1의 함수값은 3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ln 2 플러스 a가 되고, 0에서의 함수값 a인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즉 2a가 3분의 2 마이너스 ln 2가 돼서 a의 값은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ln 2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저게 좀 보면 2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ln 2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결국은 앞에 게 p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q인 거니까 30 p 플러스 q라고 하는 값은 30에 2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60 플러스 10 마이너스 15인 거니까 정답 55가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립다 대입부터가 아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요거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아까 쌤 28번에서 29번이 좀 더 쉬울 수도 있죠 라고 얘기했는데 요건 쉬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발견하기 좋은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익숙한 것들에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익숙한 것들 어떻게 보면 좋을 것인가. 미분계수 값이 같아지도록 하는 b랑 b-c인데 미분에서 b와 c를 대입하면 문자가 너무 많아서 직접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해 보면서, 미분했을 때 특징은 뭔가 했더니 미분했더니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인데 부호가 마이너스 붙어서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은 0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확인해 주는 내용이었다 라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9번이 정답, 55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함수 y는 10분의 루트 x의 그래프와 함수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가 만나는 모든 점의 x좌표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하자라고 얘기해서 다음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보고 쌤이 좀 소름이 좀 돋았어요. 이게 쌤 오른쪽에 문제를 이제 작년에 수업한 친구들이랑 쌤이 했었던 문제였거든요. 이제 14학년도 수능 문제로 나왔던 문제인데, 요 얘기를 풀이하면서 이런 문제가 이제 다시 나올까? 라는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킬러 문항 배제, 그 다음에 사교육 카르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최근에 좀 어려운 문제들의 특징은 좀 옛날 문제들, 정말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형태, 오히려 정말 기출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쌤은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30번 문제는 요 14학년도 수능 문제 18번을 풀어봤더라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결은 좀 다르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탄젠트 제곱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니까 사실은 좀 다른 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알고 있으면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붙여놨습니다. 시간 되는 친구들을 한번 풀어보세요. 정답은 4번이었거든요. 요거의 정답은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30번 문제를 가면 특징은 아까 얘기했듯이 탄젠트 함수니까 탄젠트 함수인데 주기가 당연히 주기가 파이죠. 파이 해주고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2분의 3파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0분의 1 루트 x니까 양수 부분을 이렇게 생긴 형태 해주고 조금 더 이렇게 좀 휘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거 좀 더 올려놓고 그럼 여기가 첫 번째 만나는 점 A1 여기 두 번째 만나는 점 A2 세 번째 만나는 점 A3 이런 형태로 되고 있다. AN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수열이라는 게 AN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특징은 A1이라고 하는 친구는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 그 다음에 A2라고 하는 친구는 파이에서부터 2분의 3파이 사이 그 다음에 A3는 2파이죠. 이게 2파이에서부터 2분의 5파이 사이에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AN이라는 수열은 n-1파이에 2분의 2n-1파이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점점 당연히 x값이 n의 값이 커질수록 만나는 점이 점점점 위로 가는 거니까 이 an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디에 더 가까울 것이다. 2분의 2n-1파이 마이너스 an 하고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한다 치면 이 값은 0에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괜찮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요? 위로 갈수록 점점점 커지면서 y값이 커지는 형태가 돼야 되다 보니까 2분의 파이에 좀 더 가까운 값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2분의 파이들 모양의 주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시 알 수 있는 건 n으로 나눈다 치면 n분의 an 이라고 하는 친구가 n분의 n-1파이와 n분의 2n-1파이 여기 사이에 존재하다 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이라는 극한값은 조임 정리, 우리 샌드위치 정리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따라서 파이가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게 아까 30번 문제였 아까 여기 옆에 쌤 추가로 붙여놨던 18번 문제 14학년도 18번 문제에 대한 얘기였죠. 자, 어쨌든 요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에 대한 얘기인데 탄젠트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요거의 전체 제곱이거든요. 저거는 요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전체 제곱이니까 결국은 덧셈 정리하면 탄젠트 an 플러스 1 마이너스 탄젠트 an을 1 플러스 탄젠트 an 플러스 1 한 것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얘기한 건 아니고 이 친구가 an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 둘의 그래프의 교점이니까 탄젠트 an이라고 하는 친구는 10분의 루트 an이란 값이랑 같을 것이다 얘기할 수 있을 거니까 10분의 1 묶어내면 루트 a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n 그 다음엔 분자에는 1 플러스 100분의 루트 an 플러스 1 요게 있구나. 요거의 전체 제곱이 있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분자 분모에 100을 곱해주면 100 플러스 루트 an 플러스 1 분의 10에 루트 a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n 여기에 전체 제곱이 있는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파이 제곱분의 1이 있고 뭐 뒤에 것부터 구할게요. an 세제곱에 탄젠트 제곱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여기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대한 값을 구하는 거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탄젠트의 제곱 요거의 제곱이죠. 그러면은 100 플러스 루트 an 플러스 1 분의 10 루트 여기 세제곱
a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n 여기에 전체 제곱이 있구나 라는 걸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했더니 an이란 친구는 아까 극한값에 an이란 친구는 an에 대한 극한을 구하려면 뭐가 있으면 분모에 n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우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 분모에 n 세제곱이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여기 분자에도 n 세제곱 있어야 되는데 제곱에 세제곱 있는 거니까 만약에 제곱 안으로 넣는다고 치면 얘는 n의 2분의 3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2분의 3제곱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극한값 구할 수 있는 것들 조금씩 처리해 볼게요. 결국은 앞에 있는 친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n분의 an 요 친구의 세제곱이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엔 잘 보면 요 친구 루트가 있으니까 뭐 하고 싶어?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하고 싶어가 돼야 되죠. 즉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만들면 분자에는 100 플러스 루트 an 플러스 1 있고 루트 an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an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n의 2분의 3제곱이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하면 아까 n이 하나 밑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도 n이 하나 있으면 좋겠고 여기는 루트들이 있으니까 루트 n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딱 이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 분모의 n에 2분의 3제곱을 나눠준다 치면 여기다가는 n 그러면은 여기 루트 안에다가 n 제곱 들어가면 되겠고 여기다가 루트 n으로 나눠준다 치면 안에다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생기는 거죠. 얘는 0 얘는 파이 하면서 파이 제곱에 루트 있는 거니까 파이가 될 거고 여기는 파이가 되는 거니까 앞에 있는 거 파이의 세제곱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파이의 세제곱 10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있고 그 다음 밑에가 아까 0 플러스 파이 그 다음엔 2파이가 되겠죠. 여기에 제곱이 있는 형태가 되는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루트 파이 해야 되네. 여기 2배의 루트 파이 해야 되죠. 2 루트 파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요거에 대한 극한값은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려 했더니 an 플러스 1과 an에 대한 극한이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요거에 대한 극한값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쌤 구했던 것처럼 an이라는 친구는 2분의 2n-1 파이랑 가까이 있으면 이게 0으로 가는 친구였으니까 요 뒤에 있는 친구 먼저 생각을 해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 있고 마이너스 an이 있는데 플러스 an 만들어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an 하면서 앞에 만약에 뭐가 있으면 2에 2n-1 파이가 있어버리면 얘는 0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위에 마이너스 2분의 2n-1 파이 붙여주면 되겠고 될까요? 그 다음엔 그럼 요 친구는 부호를 마이너스 붙여주면서 마이너스 일단 해주고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2n 플러스 1파이가 있어버리면 얘가 여기 되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n 플러스 1파이 해준 거니까 플러스 2n 플러스 1파이를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식이 변화가 없을 것이고 요게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만 계산이 남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그러면 2n 플러스 1에서 2n 마이너스 1 뺐으니까 2 남고 분모에 2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그냥 파이만 남는 거니까 파이구나. 요거에 대한 극한값이 그냥 파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얘가 파이구나 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 파이의 세제곱 곱하기 10의 제곱 파이의 제곱 분의 파이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파이의 제곱이니까 파이. 그러면 파이 제곱 날라가고 파이 하나 날라가니까 파이 제곱 남고요. 그 다음엔 5의 제곱이네요. 25가 남는구나 라는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 됐죠? 25 남았고 결국 앞에가 이 내가 구하고자 한 요 뒤에 있는 극한값이 파이 제곱에 25 곱한 값이니까 파이 제곱분의 1 곱하자 했으니까 정답은 25구나 라고 찾으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30번 문제. 그리고 28번은 사실 28번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려울 것이다 얘기하긴 했는데 28번은 풀만한 어려움인 것 같고 30번은 그 짧은 시간에 우리 10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풀 수 있을까라 생각하면은 쌤은처럼 이렇게 14학년도 수능 때부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좀 수월하게 하지 않을까. 학생들에겐 낯설고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진짜 쉬운 문제 아니고 그 시간에 다 풀 수 있는 그 시간에 완전하게 풀어냈다? 이렇게 완벽하게 풀어냈다는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풀어라고 생각하진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더 풀고 싶다, 이런 문제도 잘 풀고 싶다는 친구들은 옛날 기출까지도 확실히 잘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였다라는 걸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문제는 올해가 지금 쌤이 6월 해설 찍는데 이런 문제가 왜 나오지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6월 문제에 나올 만한 문제인가? 사실 3월 쌤이 5월 찍을 때도 있었나요? 쌤이 워낙 올해는 모의고사를 제대로 꼼꼼하게 다 풀고 막 외우고 있지 않다 보니까 쌤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등비급수로 표현된 등비 수열의 극한으로 표현된 함수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30번에 3월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문제들이 항상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 같은 문제이지 않나 30번 문제는 즉 이럴 때 아니면 볼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주고 이거 못 풀어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 좀 덜 해도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작년 모의평가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등비급수 활용 문제들이 안 나오고 있는데, 등비급수 문제 활용 문제가 그러니까 작년 모의평가부터 안 나왔는데 그 전에 모의평가에서는 이 등비급수 활용 문제가 이게 그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랑 좀 섞이기 시작했어가지고 굉장히 쌤은 좋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 문제가 지금 사라지다 보니까 삼각함수 덧셈을 좀 내야 되는데 이제 도형의 극한 문제가 전에 킬러 문항 한번 저격받다 보니 이런 형태로 출제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학생들이 풀기는 어려운 난이도라 가지고 이렇게까지 출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쌤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수능에 혹시 모르니까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 나오는 많은 기출 문제들까지 옛날 기출 문제들도 꼼꼼하게 풀어보면서 단순히 그냥 그 단순 계산이 아니라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던 건가 라는 걸 참고로 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6월이었습니다. 6월 모의평가 문제가 대다수가 쉬웠는데 선택 과목은 마냥 쉽진 않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적분을 특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조금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냥 쉽다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쌤은 사실 마냥 쉽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특히 1등급 하는 친구들에게는 어렵지 않지만 1등급을 노리는 2, 3, 4등급 친구들에게는 특히 선택 과목에서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해주고 뭐 주변에서 얘기하는 걸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꾸준하게 공부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